안녕하세요. 고요한숨 그린선생 작가 김유명입니다. 오늘은 습식 재료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료를 선택을 하는 기준은 미술을 하려고 진지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려고 할 때, 혹은 미술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 이 정도 재료는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선에서 너무 비싸지 않은 재료를 가성비까지라기보다는 그래도 너무 후진 선택을 하지 않는 조언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습식 재료에는 수채화, 보통은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수채화 재료가 있을 텐데, 꼭 서양화를 동양화를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서양식 수채화 재료는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는 재료니까 색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거나 드로잉 연습을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재료죠. 국산 재료는 신한, 알파 이런 게 있고, 외국 재료는 홀베인, 마이메리 이런 게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홀베인, 신한 알파 이런 게 있겠죠. 저렴하기는 알파가 저렴합니다. 근데 서양화를 전공을 한다고 하면 홀베인을 사야 될 것 같고, 서양화를 전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홀베인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홀베인을 안 쓰고 필요한 색깔 몇 개만 홀베인을 썼었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쪽쪽 뽑아서 쓰는 스타일이었네요. 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물감은 보통 이렇게 세트로 준비되어 있는 거를 사서 쓰는데, 알파는 15mm 튜브 32색이 66,000원. 그리고 낫색은 2,100원씩 해서 파는데, 제가 입시할 때 물감을 준비를 한 거를 신한도 써보고 알파도 써봤었는데, 제가 입시를 길게 해서 초반에는 신한을 썼다가, 신한이 이제 국산인데 한국은 흙이 좋아서 갈색 레드 계열이 색깔이 좋다 그래서 약간 블루 쪽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 나는 신한으로 할래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그리고 입시하면서 중간에 홍대에서 알파 물감을 지정해서 시험 때 지정된 물감 썼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알파에서 나온 솔거 물감을 썼었어요. 30색, 32색 세트로 돼 있는 걸 사면 66,000원이면은 물감이 한 번 사는데, 사실 저는 색깔을 다룰 때 수채화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어서, 수채화만 시험을 보는 입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입시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입시하는 중간에 더 물감이 필요해서 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준비한 걸 가지고 입시를 커버를 했었던 건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서 물감을 다시 어떤 걸 사겠다고 선택을 해보면, 색깔은 홀베인이니까 보통 서양화과 준비하면은 당연히 홀베인을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서양화를 전적으로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비쌌어요. 제 생각에는 홀베인이. 그래서 홀베인을 똑같이 15mm 튜브로 32색을 구비를 하려고 하면 158,000원이에요. 66,000원이랑 158,000원은 거의 3배 차이가 나니까 보편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꼭 158,000원을 다 내지 않고서 홀베인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건식재료 설명할 때 했었던 그런 비슷한 방법인데, 5mm 튜브가 있어요. 5mm 튜브 30색이 있는데, 보통 15mm 튜브면은 팔레트에 꽤 여러 번 짜거든요. 그러니까 5mm도 최소한 2-3번은 짤 수 있는 양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5mm 튜브가 30색이고 83,400원. 그러면 팔레트 하나를 채우는데 이 정도 기본적으로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사실
구색되어 있는, 세트로 되어 있는 색깔을 다 균일하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는 5mm 튜브 작은 걸로 약간 뭐 이렇게 단가로 치면 비싼데 양이 적어지니까 그 절대적인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비싸지만 작은 튜브로 사서 팔레트를 깔아놓고 내가 쓰면서 조금씩 더 많이 써서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는 물감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뭐 브라운에 특별히 내가 많이 쓰는 색깔이라든지 그린에 많이 쓰는 색깔이라든지 뭐 블루에 뭐 그렇게 몇 가지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튜브를 하나씩 사가지고 이렇게 기본에 깔아놓고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튜브 하나씩 사면은 뭐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색깔 퀄리티가 아예 달라지니까 네, 그렇게 하는 선택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입시를 한다면 그러면 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은 그렇게 되고 팔레트는 방탄유리 팔레트가 이제 요새 몇 군데 회사에서 나와서 예전에는 알루미늄 팔레트를 썼었는데 그거는 지금도 팔기는 파는데 블루나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팔레트가 하얗게 유지가 되어야지 색깔을 내가 섞으면서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알루미늄 팔레트는 추천하지 않고요. 방탄 팔레트 둘 중에서 뭐 미젤로랑 시난에서 방탄유리 팔레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화방에 가서 보니까 저는 딱 방탄유리 팔레트가 나오기 전에 입시가 끝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이걸 사고 싶었는데 계속 뭐 별로 그렇게 수채화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물감 들어있는 깔아놓은 그 알루미늄 팔레트를 계속 그냥 넣어놓고 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화방에 가서 팔레트가 안에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36칸에서 38칸, 37칸 이렇게 회사대로 조금씩 느낌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팔레트는 방탄유리 팔레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통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요, 선택이. 보통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젤 옆에다가 바닥에 세워놓는 이젤 옆에다가 물통을 놓고 쓴다고 하면 그냥 제일 큰 통. 화방에서는 8리터짜리를 한 이 정도 되는 높이 이 정도. 물이 커야지 붓을 빨아도 오염이 조금 더디게 되니까 물이 색깔이 탁해지는 게 좀 더뎌지니까 그거를 최대한 큰 물통을 쓰라고 저는 권하고요. 혹시 뭐 테이블을 엄청 작은 데서 작업을 한다거나 시험장, 뭐 대학교 시험장의 환경이 뭐 엄청 좁다거나 할 경우에는 뭐 작은 통으로 쓰겠죠. 아니면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써야 되면은 그렇게 큰 물통을 넣고 쓸 수가 없으니까 작은 물통을 사서 쓰면 되겠는데 그거는 뭐 화방에 가서 보고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 뭐 저는 큰 물통을 우선은 추천을 합니다. 그냥 뭐 클래식하게 쓰는 거는 바닥에다가 놓고 쓰는 거니까 이젤 옆에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큰 물통이 또 닫기도 편하니까요. 그리고 붓. 아주 흔하게 화홍, 루벤스 이런 붓들이 있어요. 화홍, 루벤스, 다빈치 이런 좀 저렴한 종류의 붓이 있고 바바라하고 라파엘이 있는데 뭐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요. 우선 제일 낮은 등급에서는 루벤스랑 다빈치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가 화홍이 있는데 화홍은 비싼 붓이랑 비교해봤을 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화홍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화홍은 수채화를 할 때 그래도 이제 붓이 물에 안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 붓에 크랙이 엄청 쉽게 가요. 그래서
그게 불어서 떨어지거든요. 겉에 도색해놓은 코팅되어 있는 칠이. 그러면은 나무 부분이 드러나고 또 나무랑 이 금속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잘 헐거워져서 브러쉬 모질도 뭐 그냥 그런데 내세울 거는 가격밖에 없어요. 붓이 소모품이긴 한데 내가 소모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부서지면은 그림 그리면서 붓이 막 부서지는 이런 느낌이니까 되게 그거는 거슬리고 짜증날 수 있거든요. 작업하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화홍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바바라밖에 없어요. 브랜드가. 근데 가격을 살펴보면 화홍 12호, 14호 보통 붓을 12호, 14호를 많이 쓸 거거든요. 근데 화홍은 12호가 5,400원, 바바라는 12호가 12,700원. 그러니까 2배 조금 넘는 거죠. 14호 화홍은 6,600원, 바바라는 13,900원. 그러니까 약간 2배 넘는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면 그렇다고 바바라가 엄청 좋은 붓은 아닌데 화홍보다는 좀 내구성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모품이라서 뭐 천년만년 쓰는 붓은 아니에요. 붓은 뭐 수채화는 별로 그렇게까지 빨리 닳아 없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모질이 모 부분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선택을 한다면 그림 그리면서 신경 쓰이고 또 사러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2배 정도 더 비싸더라도 바바라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이라고 아주 엄청 제일 비싼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유화하거나 할 때 가서 항상 붓을 집어서 와 이거 좋겠다 하고 보면은 라파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엄청 중요하게 서명하는 용도로 쓰는 붓은 라파엘에서 아주 얇아가지고 그 정도는 그냥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 정도만 써보긴 했는데 네 여기 거를 쓸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요. 여기는 8호가 92,000원이에요. 10호 수채화붓이 15만 1,000원. 뭐 간혹 뭐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엄청 비싼 붓 사갖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네,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 왜 이렇게 웃지? 너무 비싸서 저는 못 쓰겠어요. 전에 좀 작업실 옆에 화방이 궁금해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거기는 뭔가 이 지역에서 취미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래도 지역에서 전문적인 화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붓이랑 물감도 이제 정말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되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갖다 놓고 막 이런 데였는데 저한테 제가 캔버스를 사러 가는데 붓을 이제 제가 작업한 사람인 거를 아시고서는 붓을 추천을 하시는데 너무 비싼 붓을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화통하게 웃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다들 같이 막 웃었는데 저는 아직 가난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 붓을 글쎄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붓을 써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쓰고 싶다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림이 잘 그려지려나? 뭐 잘 그려질 수 있겠죠. 나 왜 이렇게 웃지? 이거 비웃는 건 아닌데 붓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이거를 네, 붓을 이걸 아까워서 쓰겠냐 이거죠. 그리고 백붓은 이건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요런 붓이 있는데 이 백붓은 뭐 할 때 쓰냐면 팔레트를 닦을 때 그림 그리는 붓으로 문지르면 아깝잖아요. 달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뭐 페인트상 그냥 이렇게 화방에서 되게 다용도로 쓰는 공예용 아니면은 백붓 용도로 나온 붓이 있어요. 이걸로 그냥 팔레트 요 두께에 맞춰가지고 팔레트가 이 정도 두꺼우면 그냥 이거보다 두꺼운 붓을 한번 슥슥슥 하면 쉽게 닦아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기울여서 물통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닦아서 쓰는 용도로 백붓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좋은 붓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한 2, 3천 원짜리
사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붓을, 이거는 정말 그냥 나무가 드러나 있는 거라서 마감도 안 돼 있는 거라서 모든 붓이 다 그렇지만 물에다 담가 놓고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뭐 쓴 다음에 팔레트 아니 물통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식으로 해서 붓을 물에 담가서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붓 모가 가장 섬세한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 바닥에 눌려서 휘어지니까요. 그러면은 그림 그릴 때 방해가 되고, 그렇게 붓을 망가뜨리면 92,000원짜리 뭐 10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뭐 근데 그렇게 그런 값의 붓이 아니더라도 네, 붓은 물에 담가 놓고 쓰지 않는 거를 권합니다.